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시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죠? 네, 바쁘고요. 예.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항상 배우게 돼요, 진짜. 맞습니다. 네. 집에서 자빠져 있다가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자빠져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너튜브만 봐도 계속 나오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사시면서 역시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또 알기 쉽게 풀어주실 건가요? 일단 소설사에서 주인공이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소설이 몇 개 있어요. 오. 그 탑3를 네. 꼽자면 일단 첫 번째는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 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개츠비. 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은 닉 캐러웨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닉이 뉴욕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해서 네. 닉이 뉴욕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끝나요. 소설사에서는 다들 개츠비만 하는데 사실 주인공은 닉이다. 이게 그럼 제목을 다르게 그쵸.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두 번째는 아마 이 소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탄소년단과도 연관이 많이 되는 소설인데 데미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와, 찍었는데. RM이 몇 번 언급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피땀 눈물 같은 뮤직비디오가 네. 데미안을 소재로 한 거예요. 여기는 주인공이 어떻게? 그 새가 주인공 아닌가요? 새는 아니고요. 거기에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너. 예, 그럼 마찬가지예요. 싱클레어가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데미안이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개츠비보다도 더 싱클레어 얘기만 나와요. 정말 데미안은 가끔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세 번째가 바로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은 되게 애매하죠. 일단 이름이 다들 괴물의 이름으로 알거든요. 예. 근데 괴물의 이름은 없어요. 괴물은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에요. 예. 프랑켄슈타인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괴물은 잠깐 나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 박사의 시점에서 언급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박사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박사 얘기를 전해주는 형식이거든요. 몰랐네. 이 유명한 소설들을. 이거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그냥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켄슈타인은 되게 유약한 이미지의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자연과학이라는 게 막 등장할 때요. 그걸 활용해서 연구를 하다가 시체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흘려가지고 그것을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네네. 키가 240cm 되는 거인을 창조해내는 거죠. 근데 막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신기해서 딱 봤는데 근데 너무 추악하게 생긴 거예요. 당연히 뭐 이 얼기설기 이렇게 시체들을 모아서 만든 거니까 이걸 보고서 도망갑니다. 박사가. 네. 나날들이 지나갔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 동생이 살해됐고요.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괴물이 왔어요. 나를 이렇게 창조해놓고 네가 나를 무책임하게 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나랑 같이 여생을 같이 할 여자 괴물 하나만 만들어주면 다시는 네 눈에 띄지 않겠다. 괴물이. 네. 예.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여자 괴물을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또 하나 이런 추악한 걸 만들다니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체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열받아가지고 프랑켄슈타인과 결혼하기로 한 신부를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프랑켄슈타인이 그걸 뒤쫓아가서 그 괴물을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죽고 하면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영화나 어떤 뭐 패러디물. 패러디물에서만 이렇게 소비됐던 맞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인데 되게 슬픈 이야기네요. 엄청 슬프고요. 이게 또 창작도 되게 재밌게 된 거예요. 이거가 작가가 메리 셸리라는 작가인데 여류 작가입니다. 요즘은 사실 작가에 여류 작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아니 뭐 여자 남자를 굳이 따져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여성이 소설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1800년대니까. 아주 옛날에. 네. 예. 그래서 이 여성은요 자기 이름을 발표하지 않고 남자처럼 발표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밝혀요. 근데 이 소설을 만든 계기가 자기 연인이랑 스위스를 갔다가 거기서 또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네 명이서요. 심심하잖아요. 스위스가 되게 심심한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밤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심야 괴담회를 한 거예요. 오, 자기들끼리. 네, 너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어? 그러면 아 내가 전방에 근무할 때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거 진짜 재밌는데? 그거 한번 소설로 써보는 게 어때? 해서 소설로 쓴 게 프랑켄슈타인인 거예요. 어허. 그 박사가 자기가 만들고서 못생겼다고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도 되게 무책임하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완전 예.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맞아요. 이 소설을 보면 이 괴물은 되게 순수해요. 어떤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잘 몰라요. 심성도 되게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일단 똑똑하고 어허. 그러니까 정말 생긴 게 추악하게 생겼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박사가 왜 싫어하냐 하면 못생겨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런 추악한 괴물이 내가 만든 것이라니 저렇게 추악한 애는 분명히 악의 화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박사랑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인종차별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외모가 달라서. 네. 아. 외모가 달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 얼마 전에 미국 경찰이 이런 적이 있거든요. 흑인이 운전을 하는데 뒤에 아들을 태우고 갔어요. 근데 경찰이 딱 검문해가지고 너 유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다가 저항하다가 그게 이제 죽게 됐어요. 그 흑인이. 말하자면 흑인이 애를 뒷자리에 태우고 있다? 그러면 저거는 유괴한 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백인이 태우고 있었을 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이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생긴 것만 가지고 피부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다. 이 프랑켄슈타인이랑 지금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 인종차별은 진짜 뭐 외국 생활도 해봤으니까 많이 겪어봤을 테고 나도 뭐 여행 가서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네네. 없어져야 될 건데. 그럼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은 프랑켄슈타인 속의 외모지상주의를. 와 또 하나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나는 그렇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듯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가 소설을 봐도 되게 똑똑하고 2년 만에 프랑스어를 배우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너는 나쁜 놈이 틀림없어. 너는 악의 화신이 틀림없어. 그걸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증편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번 박아놓으면 그것이 아닌 그 팩트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믿는 바를 믿는 거고 내가 믿는 바를 억지로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요즘에 사회만 봐도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 혐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서 되게 열받아 하는데 뭐 이렇게 박사가 이상해라고 하는데 자기랑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설 속에도 우리가 또 배우고 혹은 반성할 게 많네요. 네네. 어. 뭐 연예인들이시니까 네. 댓글 같은 거 봐도요. 한번 흐름을 가면 절대 그렇지 않고 아닌 거를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맞아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회인 거죠 지금. 네. 네. 저는 진짜 이상한 확증 편향을 저한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네. 저를 너무 못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일부. 네. 엔딩은 되게 슬프게 끝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다 죽죠. 이 작가도 외모지상주의, 네. 뭐 확증 편향 말씀하신 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알고 이런 걸 좀 많이 여러분들도 느끼세요라고 쓴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면 1800년대니까. 네. 다만 우리가 인종차별만 얘기하지만 저는 이 괴물이 소수자들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때는 또 여성 자체가 소수자였으니까 마찬가지로 너는 여성이니까 남자들과 같이 경쟁할 능력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1800년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때는 이렇게까지 안 가도 그냥 여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충분히 대입이 됐었다. 특히 메리 셀리가요. 이 작가가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엄마가 페미니즘의 시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엄마고 아버지는 반정부주의의 와우. 시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빵빵합니다. 진보적이네 완전히. 네, 진보적인 집안이고 이 여자도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예. 그런데 그 시대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발표했는데 내 이름으로 발표도 못하는 시대. 이런 거죠. 그게 나중에 알려졌나요? 이 작가가 여성이라는 게? 나중에 후대에 이제 알려졌나요? 나중에 프랑켄슈타인 재판을 낼 때 사실은 메리 셸이 이게 작가다 하고 그때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알려집니다. 그 당시에 이 작가 말고 많이 없었나 봐요, 여성 작가들이. 그렇죠. 그 뒤로 나가면 제인 오스틴이라든가 오만과 편견 뭐 이런 거 쓴 사람들이 가끔 나오긴 했는데 오만과 편견 자체도요 굉장히 웅장한 얘기보다 그냥 자매들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라서 그런 식으로 좀 한정된 소재 안에서 이제 머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양 문학사에서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몇 명 안 나왔지만 그런 시대를 뚫고 여성이 나왔다는 건 그 작품 자체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엔 작품으로 평가를 받네요. 이 책을 뭐 영화로도 그렇지만 소설로 다시 보면은 뭐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영화로 보면 아무래도 이런 괴기스러움과 그리고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캐릭터만 따가지고 무슨 히어로물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만 나오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 책으로 원작으로 보시면은 지금이랑 너무 아까 얘기했던 확증 편향부터 그런 차별 문제 그것까지 생각해서 보시면 완전 지금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란 게 확실히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도 재밌는데 무언가를 알게 되고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보여지고 그렇죠, 네. 느낄 수 있는 게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오는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겠지만 10년 있다 보면 아이고 또 언제 얘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고전은 아무래도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읽어도 지금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살아남고 계속 발행이 되니까 또 고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 좀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꼽는 가을이니까 워낙 많은 책을 추천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수준에 딱 맞는 읽으면 좋을 법한 뭐 고전도 좋고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볼 때랑 나중 볼 때랑 되게 다르다. 연령대마다 다르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보다 짧은 게 노인과 바다예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가 뭐 개츠비는 지금 봐나 한 10년 있다 보나 감상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노인과 바다는 진짜 처음에는 이게 왜? 뭐 그냥 노인이 고기 잡는 얘기인데 고기도 다 상어떼한테 뜯기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 40대, 50대쯤 돼 보면 내 얘기구나. 그 둘리도 그렇잖아요. 꼬마 때 보면은 고길동이 너무 싫어. 맞아요. 때리고 싶어. 얄미워. 맞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 고길동을 보니까 너무 짠해. 맞아요. 오죽하면 저럴까 싶고. 게다가 군 식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또 책을 읽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 같고 프랑켄슈타인 속에 숨겨져 있는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표님 나와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혹시 미리 좀 예고를 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다루긴 했었는데 조금 더 심화 학습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도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논의가 좀 확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좋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핵심 요약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좋습니다. 다음 주 꼬리곰탕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프랑켄슈타인 다시 한번 읽어보기 숙제를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과 함께 지성인의 면모를 뿜뿜 뽐내는 우리 두기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